반갑습니다. 흑멘토 김단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최빈축 기출 문제 네 번째 과목, 노동시장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1번. 다음 중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이건 우리 선택지를 보기 전에, 탄력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임금 탄력성이에요. 임금 탄력성인데, 자, 이 임금 탄력성은 먼저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절대값 1을 기준으로 한다. 1. 자, 요 1을 기준하는 이유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를 비교할 때 1대 1이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래도 난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 소맥 드셔보셨죠? 그럼 여기에 수를 따르는데, 자, 1대 1로 따르면 어떻게 돼요? 소주와 맥주의 비율이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맥주를 더 따르면, 맥주를 더 따랐네. 소주에 비해서. 그죠? 그리고 맥주를 적게 따르면, 소주를 많이 따르고 적게 따르면, 소주가 더 많이 따랐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금 탄력성은 이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뭐가 있어요? 수요가 들어가는 거예요. 노동 수요. 그러니까 노동 수요가 임금 상승분에 비해서, 그러니까 소주에 비해 맥주를 얼마나 따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1대1 비율로 했을 때, 즉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임금이 고용이 그러니까 10% 인상을 했을 때 해고가 10% 되면 뭐예요? 단위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른 만큼 해고한다. 오른 만큼 소득이 감소한다. 오른 만큼 고용을 적게 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1보다 2가 클 때는 뭐예요? 임금이 오른 것보다 해고가 더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탄력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탄력적. 그 다음에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이 더 크다. 임금 탄력성보다, 탄력성 2보다 더 크다라는 거 뭐예요?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임금을 올려도 해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해고가 없다. 고용의 양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고용의 강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식을 넣어두시고 여러분들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란 1번입니다. 수요가 1% 변할 때 임금이 몇 프로 증가하는지를 말한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뭐예요? 절대값 1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1. 아셨죠? 1을 기준으로 하니까 틀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장기보다는 단기의 탄력성 효과가 크다? 아니에요. 장기의 탄력성 효과가 커요. 왜 그러냐면 장기 때는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체 효과 때문에. 대체 효과. 대체가 뭘로 대체됩니까? 그쵸. 로봇이라든지 자동화 생산수단 그런 걸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탄력성이 1인 것이 바람직하다? 탄력성이 1대1인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죠. 비탄력적인 게 좀 더 낫겠죠. 그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근로자들의 총소득은 감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해고를 하거나, 어때요? 지금 내가 10시간 일하는데, 8시간 일한다고 할게요. 8시간 일하는데, 회사에 좀 돈이 빡빡하니까 4시간만 나와서 일하세요. 이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 그래서 좀 생각을 요하는 문제였다. 71번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탄력성 헷갈리면 소맥 비율 생각하시면 돼요. 1대1. 자, 그 다음에 72번 갑니다. 72번. 자, 고임금 경제 효과가 있을 때 새롭게 형성되는 노동 수요 곡선은 원래 수요 곡선보다 어떻게 되는가? 자, 어려운 문제 같지만요. 앞에 문제랑 연결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고임금이 존재를 했어요. 고임금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노동 수요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자, 봅시다. A와 B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A라는 기업이 엄청나게 임금을 올려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들이 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안 가죠. 절대 안 가죠. 많이 받는데. 적은 대로 왜 갑니까? 그러니 어떻게 된다? 에? 비탄력적 되는 거죠. 그죠? 사람을 못 구하는 거예요. 사람을 못 구해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된다. 고임금 경제는 비탄력적인 상황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노동의 이동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뭐가 생겨요? 구조적 실업이 생긴다. 자,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조금 더. 자, 제가 뭐 강의하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문제풀이는 요 문제 하나만 풀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관련된 주변 문제까지 다 풀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거예요. 아, 선생님, 기출문제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CBT로 바뀌었잖아요. 그 응용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화면도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럼 이 비탄력적인 이 사람들은 임금이 올랐는데도 해고가 안 돼. 어떤 사람들일까?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 그러니까, 2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술자가 임금이 좀 올랐다고 해서 해고가 될까요? 해고가 쉬울까요? 아니면, 단순직, 막 물건을 여기서 여기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인형 눈가를 붙인다든지, 이 사람이 임금이 오르면 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단순직이 높겠죠. 그러니까 여긴 뭐예요? 전문직, 그 다음에 대기업 기술자, 그 다음에 여긴 비숙련, 전문직, 숙련직이죠. 숙련직이고, 여기는 비숙련, 단순 노동자들이 해고가 더 쉽다.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73번 갑니다. 73번. 자, 케인즈 실업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노동공급은 실질임금의 함수며 노동에 대한 수요는 명목임금의 함수다. 답 나왔네요. 1번입니다. 자, 원래 우리 노동시장 이론에서는 근로자들은 실질적인 임금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근로자들은 실질적인 임금을 선호해요. 실질. 그 다음에 기업은 명목적 임금을 선호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헷갈리는 게 케인즈는 이걸 반대로 얘기해요. 반대로. 그렇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뭐 몇 년 전 코로나 이전에 10만 원하고 지금의 10만 원하고 같나요? 만 원하고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 요새 만 원으로 밥 사 먹기 힘들죠. 그죠? 그래서 근로자들은 실질 임금을 선호해요. 내 구매력이 높아야지 좋아요. 그런데 근로자들은요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케인즈 입장에서 볼 때는 뭐냐면 거시경제에 취약해요. 여러분들 가장 사람들이 안 보는 뉴스가 뭔지 아세요? 경제 뉴스예요. 왜 안 볼까요? 어려워서 안 봐요. 경제학 이론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 임금을 제대로 측정한다는 건 이런 것까지 가능해야 돼요. 뭐 환율이라든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것까지 판단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물론 요새 많이 스마트들 해줬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원래 이렇지만 마음은 BTS야. 응? 근데 몸의 움직임은 조용남 씨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근로자들은 케인즈 이론에 따르면 명목임금에 목매단다는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에 목매달고, 기업은 어떻게 돼요? 실질임금의 함수다. 이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틀렸죠? 노동공급은 명목임금의 함수고 노동에 대한 수요는 실질임금의 함수다.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74번 갑니다. 74번. 재밌지 않습니까? 세상 공부도 되는 거예요. 자격증도 따면서 세상 공부도 하는 게 직업상담사입니다. 자, 74번. 효율 임금 정책이 높은 생산성을 가져오는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도 이제 앞에 풀었던 문제하고 연결됩니다. 1번. 고임금은 노동자의 직장 상실 비용을 증대시켜서 작업 중에 태만하지 않게 한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임금을 내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딴 데 가서 못 받는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할 필요도 없어요. 3번. 고임금 노동자 기업에 대한 충성심과 귀속감을 증대시킨다. 맞고요. 그러니까 안 나가죠. 그 다음에 4번. 고임금 지불 기업은 신규 채용 시 지원 노동자의 평균 자질이 높아서 양질의 노동자를 공급받을 수 있다. 맞고요. 2번. 고임금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노동자들의 훈련에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지불하지 않는다. 왜? 유능한 애들이 오니까 다 알고 와. 그러니까 비용이 오히려 적게 든다. 답은 2번이다. 2번이다. 75번. 제가 이제 그 현장에 나가면, 이제 중소기업 그 채용과 관련돼서도 일을 많이 했어요. 물론 대기업 미팅도 많이 했지만 중소기업 미팅도 많이 했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 가르쳐야 되는데, 이 가르치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쓸만하면 나간대요. 그래서 중소기업 이제 경영자분들이 그런 게 제일 애로사항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75번. 다음 조건이 일정할 때 비노동소득이 발생이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자, 이 문제는 함정이 있어요. 뭐가 있죠?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그러니까 정상적일 때라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일 때. 그럼 정상적일 때라는 거는 뭐냐면, 자, 정상제와 열등제를 뒀을 때, 정상제하고 열등제를 두었을 때 정상적으로 구매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돈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난방을 합니다. 난방을 하는데, 자, 연탄으로 하면 굉장히 싸요. 여러분, 연탄으로 하면 굉장히 싸요. 그죠? 불우이웃 돌 때 연탄 갖다 주지. 우리가 이제 가스보일러 놔드리고 그러진 않죠. 정상제는 뭐예요? 가스죠, 가스.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는, 자, 정상제는 뭐예요? 소득이 증가할수록 많이 구매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가를 뒀을 때, 여가가 정상제에 속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답은 4번이 돼요. 소득 효과만 있기 때문에 노동 공급이 감소한다. 4번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76번 갑니다. 76번. 산업별 노동조합에 대응할 만한 사용자 단체가 없거나 이러한 사용자 단체가 있더라도 각 기업별로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이 개별 기업과 개별적으로 교섭하는 단체 교섭 유형은, 자, 기업별 노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있습니다. 사용자. 그 기업의 사용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상부 조직이 있겠죠. 상부 노조 또는 조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상부 조직이 금속노련이에요. 금속노련. 그 다음에 사용자는 사용자 단체가 있죠. 전국 경제인협회, 그래서 전경련, 그래서 사용자 단체. 전경련 회장님이 SK 회장님이죠. 그죠? SK그룹. 그래서 사용자 단체가 있어요. 단체.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에서 얘기한 건 뭐예요? 상부 노조가, 연합체가 사용자랑 교섭하는 거네요. 자, 이거 우리 평행선, 대각선이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1번입니다. 대각선. 선생님, 쉽게 설명해 줬는데요. 그래도 저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그러면 여러분, 대각선 교섭으로 답을 체크하세요. 문제의 한 9할이 대각선 교섭이에요. 헷갈리게 막 적어놔도 보면 답이 대각선 교섭인 경우가 많다. 대각선 교섭 찍으면 정답이다. 77번. 가끔 아닐 때 있다. 가끔. 자, 다음 중 직업 탐색 이론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자, 직업 탐색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회사를 알아보는 거예요. 직업 정보도 찾아보고. 그러니까 1번 요구임금, 그리고 2번 기회비용. 그죠? 기회비용이죠. 지금 내가 탐색하는 기간에는 월급을 못 받아. 근데 내가 만약에 진짜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많은 데 가면 이 시간이 어떻게 돼요? 다 내가 투자한 비용이 되겠죠. 근데 내가 실컷 알아봤어. 그래서 1년 동안 백수로 지냈는데 뭐야,
그 전에 오라고 한 회사하고 월급 똑같은 데를 가면 뭐예요?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4번. 불완전한 노동시장의 정보. 그죠? 노동시장의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동안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3번은 뭐예요? 구조적 실업이죠. 이거 아니죠. 탐색적 실업하고 다른 거예요. 구조적 실업은 이동이 안 되거나 산업 구조가 변화돼서 우리가 구직을 못하는 걸 말하는 거죠. 78번 갑니다. 다음 중 해독 임금의 가정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직장의 다른 특성은 동일하며 산업재해 위험도 동일하다. 틀렸습니다. 해독 임금은 우리 임금격차에서 열악한 근로 조건에 있을 경우에 임금을 더 받는다라는 건데, 해독 임금은 그 중에서도 뭐예요? 안전에 대한 거예요. 안전. 산업재해와 안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일은 돈을 더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막 63 빌딩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유리창 닦으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월급 되게 세거든요. 일당이 되게 세요. 뭐예요? 해독 임금 때문에 그렇다. 해독 임금 차원이다. 답은 1번이고요. 79번 갑니다. 다음 중 직무급 임금 체계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1번. 개인별 임금 격차의 불만 해소. 그렇죠. 왜? 예를 들어서 직업상담사 급여를 딱 공공에서 딱 정했어요. 국가에서 정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불만이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효율적인 관리. 인건비의 효율적 관리도 되겠죠. 직업상담사 2급은 얼마 줘? 그 다음에 뭐 사회복지사는 얼마 줘? 그 다음에 구급 공무원 얼마 줘? 이렇게 딱 정하니까요. 그 다음에 4번. 능력 위주의 인사풍토 조성. 그죠? 이것도 사실 직무급이라는 건 그 직무를 내가 수행하기 위해서 얻어야 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2번. 연공급에 비해서 실시가 용이하다? 틀렸어요. 연공급이 오히려 더 쉬워요. 왜 그러냐면 근속 연수에 따라서 정기 승급형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면 10%씩 올려주면 쉽잖아요. 근데 직무급 같은 경우 하려면 사전적인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 직무표준화예요. 직무표준화 여러분 뭐죠? 이게 NCS예요. NCS. 이 NCS 여러분들 몇 년 동안 만든 줄 아세요? 박근혜 정부 때부터가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어려워. 직무표준화. 실시가 어렵다. 자, 80번 갑니다. 세상의 모든 직무를 다 표준화하는데 어떻게 쉽겠습니까? 작업이나 직종 여하를 불문하고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조직하는 노동조합의 형태는 뭐죠? 산업별 노동조합이죠. 산업별 노조. 산업별 노조에서 답은 2번이에요. 2번이고, 자, 여기 상부 조직 같은 경우에 이제 산업별 노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섬유노조는 뭐예요? 섬유노조. 그쵸? 의류나 방직산업 계열에 있는 사람들 모인 거죠. 그죠? 금속노조는 기계, 이런 관련된 조선, 선박 이런 데 있는 근로자들이 다 모인 게 금속노련이죠. 이런 걸 산업별 노동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규모가 크고 파급력이나 영향력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산업별 노조는 숙련공하고 비숙련공이 함께 조직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직종별 노동조합은 그렇지 않죠. 숙련자들만 모이는 거죠. 전기기술자 협회 이런 데는 뭐 이제 전기기술자라도 어느 정도 숙련 있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죠. 그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노동시장론 최면출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합격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